지금 미국에서 행복했던 생활을 끝내고 다른 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그 미국 로드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드트립은 제 옆에 계신 분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미국 로드트립이 버킷리스트여가지고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시카고에서 LA까지 이어지는 그 마더로드라고 불리는 루트 66 도로를 캠핑카로 횡단을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캠핑카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하필 저희가 가는 기간이 미국 방학 시즌이라 성수기 시즌이어서 캠핑카 가격도 많이 비쌌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캠핑카를 빌리는 것보다 그냥 렌트카를 빌리고 숙소를 잡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포기하고 그냥 렌터카로 로드트립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부터 테마파크를 좋아했어서 미국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꼭 가보고 싶었어서 시카고가 아닌 올란도 쪽에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일간 아틀란타에서 올란도와 LA를 거쳐서 시애틀까지 총 15개 주를 거치는 1만 킬로를 이동하는 대장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로드트립을 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항목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총 3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교통비에는 차량 렌트비, 주차비, 기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렌트비로는 162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허츠를 통해서 렌트를 했고 26일간 준준형 SUV를 빌렸었습니다. 하루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6만 2천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가 빌린 등급이 럭셔리 SUV 등급인데 하루당 6만 원 정도면 미국의 렌트값은 뭐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칸쿤에서 미국 일정을 확정이 돼가지고 출발하기 한 보름 전쯤에 그때 이제 예약을 다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보통은 빌리는 장소랑 반납 장소가 다르면 리턴피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약할 당시에 왠진 모르겠는데 특정 등급에 리턴피가 발생하지 않는 등급이 있어서 해당 등급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은 장거리 운전하기에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SUV로 선택을 하게 됐고, 처음 받은 차는 그 캐딜락의 XT4라는 차를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가 29인치 정도 되는 건데 그거 두 개가 트렁크에 안 들어가서 처음에는 오빠가 그거를 어떻게든 실어보려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술 땡기네. 근데 이제 하루씩 이동을 하니까 매일매일 짐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찾았지, 그 테트리스를. 그 방법을 딱 찾았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맞아. 생각해.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차에 엔진 오일 교체 경고등이 떠가지고 근처 허츠 사무소에 가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바로 차를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 더 큰 사이즈 XT5 이거를 받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트렁크에 짐 싣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혹시 반납할 때 뭐 추가 요금 같은 거를 달라고 할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차 확인만 하고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비는 40만 원이 나왔고 기름값은 11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주차비랑 기름값이 꽤 나왔는데요. 이번에 놀이공원을 4군데를 갔었는데 그게 다 주차비가 별도였어요. 그다음에 호텔에 주차 요금이 불포함된 곳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113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기름값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국제적으로 다 오른 것 같은데,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진짜 기름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과 거의 같거나 뭐 조금 싼 정도? 기름값을 서로 공유하거나 뭐 알려주는 어플 같은 거를 써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가서 주유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기름값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는 총 3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숙박비는 미국에서 한 달 숙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게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로드트립을 26일을 했는데 이 중에 오빠 친구 집에서
2박 정도를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면 24박을 숙소에서 묵었는데 동은 하루씩 묵고 그 다음날 바로 이동하는 거여서 1박에 10만 원 초반대인 인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숙소를 조금 가리는데 미국의 인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곳이 꽤 많아서 호텔 사이트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 더 많았었어요. 저희가 다녔던 곳 중에 리모델링이 안 된 곳이 딱 한 군데? 되게 별로였던데 한 군데 빼고는 다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비용입니다. 관광비는 총 290만 원을 사용을 했고 올란도에서 디즈니 2번, 그리고 유니버셜 1번, 그리고 LA에서 유니버셜 1번 더 가서 총 4번의 놀이공원 내 입장료와 국립공원 애뉴얼 패스 구입 비용이랑 그리고 나머지 캐년이나 그냥 공원들 입장료에 발생한 게 전부이고, 이거 외에는 라스베가스 오쇼 티켓이랑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램을 탄 비용이 전부입니다. 놀이공원 입장료랑 오쇼 티켓을 제외하면 사실 관광 비용은 별로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가 미국 학교 방학 시즌이어서 보통 미국 학교 방학 시즌이 관광 성수기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들이 조금 비싼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입장료 말고 숙박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미국을 만약에 여행하실 분이 있다면 이런 방학 시즌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을 3군데 이상 가실 거면 애뉴얼 패스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80불에 구입했는데 1년 동안 유효기간이고, 그리고 애뉴얼 패스 뒷면에 구매자의 이름을 서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구매하실 때 서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칸에 서명하시는 분도 그 패스로 똑같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애뉴얼 패스를 다시 이제 중고로 파시는 분도 많고, 출발하시기 전에 중고에서 알아보시고 이제 구매를 해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비입니다. 식비는 총 132만 원이 들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인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9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정말 간단하게 휴게소나 차에서 때우고 저녁으로 거의 한 끼만 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녁 한 끼도 저희가 숙소에 늦게 도착하면 식당을 갈 수가 없어서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숙소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많아서 본의 아니게 식비가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마트 사용 금액입니다. 이거는 총 33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로드트립을 하면서는 조리시설이 없는 숙소를 대부분 이용했어서 라면이나 즉석식품, 그리고 생수, 운전하면서 먹을 간단한 간식, 그리고 돌아와서 먹을 맥주, 이런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바구니 물가도 엄청 저렴한 편이어서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는 카페입니다. 카페는 총 31만 원이 발생을 했고, 하루 종일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뭐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1일 1커피를 해서 발생한 비용이고, 그리고 로드트립 거의 막판쯤에 미국에는 이제 휴게소의 개념보다는 주유소의 개념이 좀 더 가까운데 주유소에서 파는 탄산음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한 뭐 2불? 싼 데는 한 1.3불까지 본 것 같은데 한 컵이 거의 1리터 정도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진짜 뭐 금액 대비 사이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물을 사 먹기보다는 그냥 탄산음료를 거의 물처럼 먹다시피 했었는데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주유소에 가면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이제 음료 디스펜서가 있는데 거기서 생수를 거의 무료로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가져와가지고 얼음이랑 물만 받아가는 사람 되게 많았죠. 7번째는 쇼핑입니다. 쇼핑은 저희가 147만 원을 사용했고, 이거는 놀이공원이랑 저희가 갔던 관광지에서 구입한 기념품, 그리고 아울렛에서 구입한 옷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갈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기념품 가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게 많아서 눈이 돌아갔는데, 그리고 엄청 귀여운 털크록스를 하나 구입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기회가 되면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귀여워요. 귀엽지 않아? 엄청 귀여워. 귀여워. 약간 솜사탕 같아.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울렛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늘 갈 때마다 득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갔는데, 구경하다 보면 생각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캐리어도 한정적이니까 사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쇼핑 비용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많이 안 나왔나요? 137만 원이? 네. 기름값도 많이 나왔는데?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비랑 기타 비용인데요. 통신비는 저희 둘이 합쳐서 5만 원이 나왔고, 기타 비용으로는 그 미국 올 때 이스타 비자 발급하시잖아요. 그거 비용 5만 5천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지블이라는 저가 통신사를 이용했는데요. 버라이즌의 알뜰 모바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심카드를 신청해서 배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직접 휴대폰에 꽂아서 개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로드트립 하는 첫날에 그걸 끼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가 마테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신사랑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전화 상담이 없고 채팅 상담만 가능하다고 해서 채팅 상담을 시작했는데 계속 그 챗봇이랑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막 하다가, 그래서 결국 심카드는 재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동안 5시간 정도를 저희가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로드트립 하실 거면 저는 저가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통신사 메이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됐던 게 아니라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됐는데 맞아. 진짜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7월이었는데 7월 말? 플로리다랑 아틀란타 쪽 날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더웠거든요. 맞아. 화씨로 100도가 넘어가고 막 이런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다니면서 너무 더웠고, 차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진짜 엄청 뜨겁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 같은 경우는 실제 외부 날씨보다 차 안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고프로 같은 거를 차에 이제 놔두고 있으면 온도 경고가 뜨는 경우가 되게 잦았거든요. 아마 심카드도 이것 때문에 그냥 심카드가 물리적으로 그냥 마탱이가 가버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라리 이심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맨날 안 터져가지고 이거 안 터져 이러는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다 휴대폰을 하고 있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통신사의 문제구나. 맞아. 그래서 막 뭐 LA나 뭐 이런 뉴욕이나 이런 도시로 가시는 분들은 알뜰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처럼 로드 트립을 하실 거면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통신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했어. 거의 한 달 비용 요금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났어? 60인가 80인가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썼던 통신사가 한 달에 20불은 했거든. 로드트립이라는 게 큰 도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통신이 좀 열악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가는 여행이라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통신사를 알아볼 때도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계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폰이 어디가 터지는지에 대한 지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메이저 통신사도 다 들어가서 다 봤고, 그다음에 알뜰 통신사도 들어가서 다 봤는데 그나마 비지블 통신사가 도시를 좀 벗어나는 루트 중에 가려고 하는 곳에서 제일 잘 터지고, 비지블이 버라이즌의 이제 자회사 같은 느낌인데 버라이즌이랑 비교했을 때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비지블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오지 같은 지역에 가서 이제 써보니까 통신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원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희 비용에 관한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저희의 26일 로드트립 총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6일 동안 미국에서 1,268만 5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쓴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계부를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서 비용을 모르고 있다가 방금 들었는데 좀
좀 솔찬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저는 제가 버킷리스트를 하는 게 되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었어요. 사실 뭐 비용을 떠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버킷리스트를 만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근데 주변에 로드트립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뭐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데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미국의 국도 같은데 운전을 하면 정말 시야가 탁 트이고 이국적인 광경이 있어서 그런 데서 운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라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은 사실 갈 수 없는 그 미국의 소도시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다 있었고, 맞아. 뭐 물론 매일 숙소를 구해야 되고 매일 작게는 3시간 뭐 많게는 9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긴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기억에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 되게 그- 생각 많이 나. 미국에서 그 한 달이 사실 다른 다른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고 훨씬 더 오래 여행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 다 끝나고 났을 때 체감상 한 3개월 된 것 그치. 같았어. 근데 다만 이번에 캠핑카를 빌려서 로드트립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 제 버킷리스트를 완벽하게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아, 다음이? 예. 다음이야? 그래서 미국 로드트립 한 달 동안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미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유럽에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빠가 좋아하는 미국 한번 가는 거다. 뭐 나는 인심 쓰셨네요. 인심샷.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또 다시 유럽으로 오려고 그치, 했었던 그치. 거니까 내가 좋은 거 한번 했으니까 오빠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별 기대 없이 딱 왔는데, 이제 막상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되게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를 옮기거나 도시 하나를 옮길 때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새로운 게 많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의외로 미국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빠가 왜 미국 좋아하는지도 이번에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곳이라고 맨날 말하는 화이트 샌즈. 그 위치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저희도 사실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사실 갈까 말까의 고민 이전에 존재도 몰랐어. 아 맞아, 존재도 몰랐어요. 이게 워낙 한국인들이 잘 안 가는 곳이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잘 나오는 데도 아니고 해서 맞아.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맞아. 어느 순간 검색을 하더니 맞아. 저한테 알려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약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서 운전을 하기가 좀 부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자 했었는데, 오빠가 그래도 다시 여기 안 올 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으면 가자 이래서 딱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노을까지 딱 보고 왔는데 진짜 지금까지도 거의 여행 지금 한 8, 9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좋았던 여행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가시게 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근처에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거기서 사실 하루 자고 싶었어요. 우리 그때 너무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가기도 했는데 거기 캠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맞아. 그 노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캠핑카 가져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밤에 별도 잘 보이고 그런다는데. 뭘 나를 쳐와. 진짜. 자, 이렇게 미국 한 달 로드트립 비용이랑 뭐 좋았던 점 이런 거 정리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쓰고 또 오빠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되게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미국 로드트립의 영상을 끝을 내고 다음으로 뉴욕 한 달 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완전 좋았어요. 안녕.